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롯데렌탈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이 엑셀 자료에서 이 롯데렌탈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 18일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고, 요건 이제 20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의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모멘텀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 자동차를 빌려주고 그 자동차를 빌려주는 기간 동안 돈을 받는 다음에 그동안 이제 감가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감가가 된 자동차를 경매장에 이제 팝니다. 이걸 팔았을 때 거기서 이제 그동안 감가된 것과 자동차의 어떤 매각 가액과 그 차액을 이제 일시적으로 중고차 매각 이익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 전체 매출의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2%, 63% 정도와 그리고 중고차 매각은 한 28%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롯데렌탈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SK렌터카도 전체 매출의 한 66% 그리고 30%는 중고차 매각이다. 그래서 대략 한 7대3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이제 레드캡 투어도 이제 중고차 그 렌탈이랑 매각이 한 7대3, 그러니까 매각이 한 30% 정도 미만이다라고 해서 대략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만 이제 K카는 전체 매출의 한 99%가 이 자동차 매각과 관련된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고차 매매 가격이 최근에는 오르고 있다. 여기도 보시면은 주요 제품 서비스 보게 되면은 렌탈 가격도 지금 2022년도 1분기에 보면 대여료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는데, 중고차 매매 가격도 그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중고차 매매 가격이 하반기 되면은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고차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상대적 열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K카는 전체 매출의 한 99%가 전체 매출의 99%가 중고차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카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이 롯데렌터카나 이쪽에서는 한 30% 미만이니까 결국 렌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렌탈이 늘어나고 그 렌탈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중고차 매매 그 차익은, 중고차 매매는 후행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3, 4년 정도 3, 4년 정도 렌탈 돌리고 나서 그걸 이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렌탈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고차 매매 가격도 어쨌든 간에 그 신차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프로덕트 믹스가 이제 뭐 SUV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평균적인 어떤 중고차 매매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는 그렇게 타격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의아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롯데렌터카의 어떤 재무와 추정인데 예상 PBR이 한 1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SK렌터카는 1배가 깨졌죠. 이 둘의 어떤 차이는 결국 이제 그 수익성과 그리고 그 수익성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SK렌터카는 한 8%대고 롯데렌터카는 지금 두 자릿수를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롯데렌터카는 기존에는 중고차를 이제 경매장에다 갖다 팔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팔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B2C 중고차 플랫폼 진출입니다. 이 중고차 플랫폼 진출을, 요 자료가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 플랫폼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롯데렌터카는 요만큼 요렇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플랫폼이 진출을 8월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10월 달에 이제 내수 수출 통합 플랫폼을 오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준비했었던 이 통합 플랫폼, 이 중고차 B2C 플랫폼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 롯데렌터카는 조정을 받은 이유가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중고차 판매업체 주가가 급락한 거랑 미국 회사의 어떤 피어 그룹이죠. 피어 그룹이 좀 떨어진 거랑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등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롯데카 렌터카는 이제 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는 이 요 수출에 대한 플랫폼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권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차이가 뭐냐면 K카는 지금 현재 원재료에 해당하는 중고차 매입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서 K카는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지만 롯데렌탈의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뭐 땡겨오는 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렌터카를 경매장을 통해서 이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단기 가격 변동의 실적이 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핵심은 이번 요 중고차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 이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목표가 결국에는 회사가 이제 자사 판매, 그러니까 렌터카를 전체 이제 2025년까지 25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건데 자사 판매가 한 25%고 유통 판매 한 15%, 중개 판매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번만 제대로 돼도 좋거든요. 1번만 제대로 되더라도 수익성이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는 이제 뭐 B2C를 더 하게 되면은 롯데렌탈의 영업이익률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판매 가격이 경매장에서 이제 때려 파는 거로서 중개업자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소비자한테 팔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회사의 목표가 이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중고차를 팔면서 여기 이제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액을 2022년도에서 이제 판매 대수를 B2C 비중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한 2, 3년 정도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25만 대에 해당하는 자사 렌터카만 팔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장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기타 참고 사항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롯데렌탈이 시장 점유율이 1등이거든요. 그래서 1등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렌터카의 중고차 매매를 B2C로 이제 연계만 잘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지금 현재 그러면 야 이거 SK 렌터카는 PBR이 0.7배인데 이거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롯데 렌터카는 PBR이 1배인데 한 30% 정도 비싼 게 이미 이 중고차 매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이 롯데렌터카의 연결 재무제표랑 SK렌터카의 연결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비용을 좀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SK렌터카, 이건 롯데렌터카고요. 왼쪽은 이제 롯데렌터카의 비용 1분기 기준입니다. 오른쪽은 SK렌터카인데 계정 과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의 어떤 비율, 영업 수익에 대한 비율을 좀 따져봤는데 비슷비슷했었고 뭐 심지어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들. 다만 차이를 제가 봤다면 두 군데인데 급여가 조금은 싸요.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급여가 조금 상대적으로 싼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익률에서 한 2%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거가 약간은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롯데렌탈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려 했을 때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SK렌터카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아닌 거에다가 그 다음에 B2C로서 SK렌터카가 진출하게 되면서 수익성을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영업 외단에서 이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 다 회사가 다 비슷비슷한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제 이제 B2C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 B2C 해가지고 PBR이 얼마나 재평가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K카가 전체 이제 중고차의 시장 점유율 한 5% 미만이고 온라인으로는 한 1, 2%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PBR이 뭐 한 3배 이렇게 언저리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ROE도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PBR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롯데렌탈이 B2C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이게 잘 안착만 되게 되면 롯데렌터카의 멀티플이 재평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8월과 10월달 그리고 2분기 반기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이 플랫폼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시장에서 주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조정받았던 주가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게임 출시와 같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로서 10월 달에 이제 이 플랫폼 런칭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 이런 거에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는 또 단기 차익 매물, 뭐 세론 뉴스다 뭐 이렇게 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10월 달쯤 되면. 근데 지금 현재는 PBR 1배, 뭐 물론 SK 렌터카는 조금 더 이제 할인돼서 PBR 0.7배, 0.8배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일단 PBR 1배면은 그동안 이제 감가를 보수적으로 렌터카 회사들이 새겨놓으니까 그 자동차를 다 팔았을 때 현금이 회수되는 거를 고려를 하면 회수될 수 있는 자산이 대부분인 것을 기대를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롯데 렌터카의 PBR 1배 수준은 어느 정도는 바텀 가격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렌터카랑 이제 롯데렌터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서, 사실 자산 구성은 제가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맨날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캐펙스 투자를 매년 일정 부분 상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상각되는 자산 많이 들고 있는데 PBR 1배를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ROE가 그렇게 안 터지니까. 반면 이제 롯데렌탈이나 이런 회사들, 렌터카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상각을 하고 다시 되팔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고차 매매 가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PBR 1배에서는 어느 정도 바텀 구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산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각 가능한 자산인지 아닌지, 그런 자산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마 PBR이 약간 또 차이가 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뭐 급여랑 이제 광고 선전비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자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렌터카 회사들이 한 PBR 1배 수준 밑으로에서는 좀 바텀 구간인데, 이게 SK 렌터카에 없는 이러한 내수 플랫폼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이 반기 보고서나 이럴 때서 또 나타날 것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사 판매, 유통 판매, 중개 판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중개 판매는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헤이딜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중고차를 가져오는 데에 대한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서, 그 원가가 좀 진정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충분히 또 공급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좀 이제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K카가 어닝 쇼크를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뭐 유통 판매랑 중개 판매보다는 자사 판매가 B2C로 좀 전환되는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비율 같은 것도 이제 뭐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보면 전기차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ASP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이제 좀 개선되는 어떤 모습들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PBR 1배 구간에서는 사볼 만한 어떤 비중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